안녕하세요, 코스원TV 가족 여러분. 요즘 밤잠 설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미국 주식창을 열어보면 엔비디아는 저 멀리 시가총액 5조 달러라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성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싶어 매수 버튼에 손을 올렸다가도 내가 사면 거기가 꼭대기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스르륵 손을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남들 다 돈 벌 때 나만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포모 증후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죠. 시장은 늘 우리에게 이런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엔비디아가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은 80% 이상을 집어삼키며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시장의 거대한 자금들이 조용히 다른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AMD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57%나 폭등하며 시장을 뒤흔들었죠. 엔비디아가 저렇게 독점하고 있는데 AMD가 감히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어? 아마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고 가장 견고해 보이는 성벽도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오늘 코스원TV에서는 단순히 어떤 주식이 얼마 오를지 맞추는 야바이 게임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거인이 벌이는 인공지능 반도체 패권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돈의 철학과 가치를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음의 불안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코스원TV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대항해를 시작해보시죠. 먼저 황제의 성벽이 얼마나 단단한지부터 정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엔비디아의 강점이 반도체를 잘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블랙웰 같은 칩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전 세대보다 연산 속도가 몇 배는 빨라졌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엔비디아가 가진 무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들이 20년 전부터 조용히 다져온 소프트웨어 생태계, 바로 쿠다라는 요새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대도시의 도로 통행료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인프라를 그 기업이 다 깔아놨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AI 개발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이 쿠다라는 도로 위에서 운전하는 법을 배웠고 모든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이 도로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의 반도체라는 새로운 도로로 갈아타려면 지금까지 수조 원을 들여 만든 자율주행차와 시스템을 전부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운전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마법의 방주입니다. 한번 타면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같은 네로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젠슨 황 CEO 앞에서 줄을 서서 제발 칩 좀 먼저 주세요 라고 읍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칩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어도 살 수밖에 없는 완벽한 독점적 혜자이자 통행료를 받는 요새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빅테크 거인들이 평생 엔비디아의 노예로 살고 싶어 할까요? 세상의 어떤 부자도 한 사람에게 모든 주도권을 뺏긴 채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한 장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그것마저 구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오자 빅테크들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반발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의 모든 미래 가치가 엔비디아 손에 지배당하겠구나. 이때 그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AMD였습니다. AMD의 리사 수 CEO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날카로운 칼날을 갈아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최근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인스팅트 MI325X와 MI350X 시리즈입니다. 이 칩들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엔비디아, 너희 성벽이 높은 건 인정해. 하지만 우리는 너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메모리를 채워서 줄게라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AMD의 최신 AI 칩은 고대역 폭 메모리 HBM3이 용량 면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앞서는 스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대형 언어 모델 LLM을 돌릴 때 이 메모리 용량은 엄청난 무기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AMD는 엔비디아의 폭정을 피해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의 밧줄이 되어준 겁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같은 기업들이 우리 AMD 칩도 대거 도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에게 우리 다른 선택지도 있으니까 가격 너무 올리지 말라며 협상 카드로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나요? AMD의 점유율이 수치상으로는 아직 작아 보일지 몰라도 주가는 57%라는 폭등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시장은 드디어 독점 제국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점에 환호한 것입니다. 자, 두 거인의 무기가 무엇인지는 대략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엔비디아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키고 있고 AMD는 그 요새의 벽을 허물기 위해 가성비와 오픈소스라는 무기로 역습을 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많은 전문가가 표면적인 지표, 즉 매출 성장률이나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숫자만 보고 역시 엔비디아가 이긴다 혹은 이제는 AMD의 시대다라며 이분법적으로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주도권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과연 이 두 기업의 진짜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투자자로서 붙잡아야 할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 데이터가 말해주는 숨겨진 철학은 무엇일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부터는 가슴을 뛰게 만들 진짜 냉정한 숫자의 세계와 그 속에 숨겨진 패권의 향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제 컵 포장지를 한꺼풀 벗겨내고 가장 냉정한 숫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주가 차트의 빨간 불만 보고 흥분하지만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그 숫자가 품고 있는 체력을 봅니다. 화면에 나오는 표를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시죠. 현재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만 보면 엔비디아가 80% 이상을 치고 있고 AMD는 이제 막 5에서 7%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어라, 게임이 안 되는데?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실은 성장률의 기울기와 기업의 체질 변화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여전히 그들의 압도적인 이익률을 대변합니다. 물건을 만들면 70에서 80%가 남는 기적 같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 토 나올 정도로 완벽한 숫자를 보면서도 빅테크 기업들은 왜 AMD의 문을 두드릴까요? 정답은 바로 비용의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라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대중화하려면 서버를 돌리는 단가를 낮춰야만 합니다. 엔비디아 칩으로만 서버를 채우면 인류는 인공지능을 쓰기도 전에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AMD의 최신 칩은 단일 칩 메모리 용량이 288GB로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가격은 훨씬 착한데 말이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매출 성장률의 절대값은 엔비디아가 거대할지 몰라도 성장의 탄력성과 고객사의 갈증을 채워주는 속도는 지금 AMD가 엄청난 기세를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0에서 1로 가는 세포 분열이 이미 거대해진 거이니 몸집을 2배로 불리는 것보다 가벼운 법이니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미래의 변화를 가장 늦게 반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시작점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AMD가 엔비디아의 난공불락 요새 쿠다를 정말 깨뜨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혼자서는 거대한 해자를 건널 수 없었던 도전자 AMD에게 강력한 동맹군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맹군의 이름은 바로 오픈소스와 빅테크 기업들의 연합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피처폰 쓰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회사마다 충전기 구멍이 다르고 프로그램이 달라서 엄청 불편했었죠.
그러다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됐나요?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열린 생태계가 나오자 전 세계 수많은 제조사가 하나의 표준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 딱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 혼자 통행료를 다 뜯어가는 꼴을 보기 싫어서 AMD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로캠을 함께 키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짜 도로를 닥자라며 새 포크를 들고 나선 것이죠. 처음에는 삐걱거렸던 AMD의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끄러워졌습니다. 철옹성 같던 엔비디아의 쿠다 요새 바닥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하 터널이 뚫리고 있는 셈입니다. 요새가 아무리 높고 튼튼해도 밑바닥에 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성 전체가 기우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입니까? AMD입니까? 최종 승자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코스원TV는 조금 다른 차원의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의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죽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더 깊은 흐름, 즉 돈의 철학으로 보면 이번 전쟁의 진짜 승자는 엔비디아도 아니고 AMD도 아닙니다. 바로 인공지능 생태계 그 자체와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들입니다. 거인 엔비디아의 독주는 인류에게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성장의 정체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혁신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니까요. 하지만 AMD라는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나 칼을 겨누기 시작하면서 시장에는 건강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기술의 진화 속도는 2배, 3배로 빨라질 것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파멸이 아니라 아름다운 균형과 분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엔비디아는 가장 정밀하고 하이엔드 영역의 요새를 지킬 것이고 AMD는 대중화와 가성비를 무기로 시장의 거대한 영토를 나눠 가질 것입니다.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 더 풍요로운 연방이 탄생하는 것처럼 말이죠. 코스원TV 가족 여러분, 밤마다 주가창의 변동성을 보며 내 자산이 깎여 나가는 건 아닐까 혹은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거인들의 전쟁 속에서 주가는 오늘 폭등했다가도 내일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호흡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은 그 파도 자체가 아니라 파도가 흘러가는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거대한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메가 트렌드는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두 거인이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문명의 전환기를 차분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으로 흔들릴 때마다 저희 코스원TV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등대가 되어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거인이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터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돈자루를 쓸어 담는 진짜 숨은 지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엔비디아 칩이든 AMD 칩이든 결국 이 기업의 손길을 거치지 않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의 운명을 깔을 베일에 쌓인 진짜 권력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코스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